하여튼 그래야 이미 다 일어났었어요. 모르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더 이제 살벌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 앞에 다가왔어. 이게 공황 시기에 이게 살벌하게 일어나, 이런 일들이. 자, 왜 그냐? 공황 시기가 되면 이게 극빈층과 극부층이 극과 극으로 쫙 갈라져요. 그러면 극부층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갇힐 게 갇으면 나중에 오래 살고 싶어. 그게 너무 당연해. 거의 영생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장기를 그때그때 교환을 하면 장수를 해요. 뭐 너무 당연하죠. 얼마나 장수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람 관리하고 여기에 틀린데, 장기를 그때그때 저기 DNA, 클론 DNA를 쓰면 300살에서 500살까지 산다고 해요. 클론 DNA를 썼을 때 자기하고 똑같은 DNA로 해서 장기를 적출해 가지고 저기 이게 교환을 하게 되면 보통 300에서 많게는 500살까지 산다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일반 저기 자기하고 유사하긴 하나 안 맞는 DNA에 장기를 쓰게 되면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300년, 300살 넘기가 힘들어요, 보통. 몇백 살은 사는데 300살은 넘기가 힘들어요. 자, 3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있기는. 이게 중요한 거는 100살은 넘게 그냥 거뜬히 다 살아. 그러면 그게 언제 살벌하게 일어나냐? 이 공황 시기에 그런 일들이 살벌하게 일어나요. 눈이 이렇게 침침하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공황 시기에 살벌하게 일어나요. 자, 공황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실직자가 넘치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극빈층과 극부층을 쫙 갈라져요. 이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자기 장기를 팔아요. 아니면 가족들을 자기는 죽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장기를 팔아요. 보통 사채 순서가 그래. 실직이 되고 돈이 없어서 소비는 해야 하고, 카드로 일단 소비를 하고, 나중에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다 겪었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불자 되고 저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채 쪽으로 이제 손을 대요. 사채 쪽으로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채업자들이 말도 안 되는 금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체 포기각사를 갖다가 받아대요. 보통 순서가 그렇게 돼.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술대에다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저기 신체 포기각서 받고 수술대에다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해체를 해요. 그래가지고 장기를 갖다가 사채업자들이 다 팔아먹어요. 보통 공황이 되면 그런 일들이 그냥 저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장기값도 싸. 왜? 실직자가 넘치니까. 실직자가 별로 없고 법이 강할 때는 장기값이 비싸요. 근데 실직자가 이게 넘쳐나고 법이 이제 약해져. 법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장기값이 굉장히 싸게 거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장기를 갖다가 이게 부분 장기 적출이 있고 완전 장기 적출이 있어요. 완전 장기는 뭐냐? 그냥 사람 죽여가지고 배 싹 깔라가지고 장기를 한꺼번에 다 뽑아내는 게 완전 장기 적출. 자, 부분 장기 적출은 뭐냐? 우리가 신장이나 간, 폐 하나 같은 거 이게 두 개가 있는 장기들 있죠. 그 신장하고 대표적인 게 폐하고 몇 개 있죠. 요런 그 장기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부분 장기 적출이라고 해요. 한 개만 있어도 살아. 자, 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한 반절 떼놓고 반절은 이식해도 살아요. 다시 재생이 되니까. 근데 장기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대표적인 심장이죠. 자, 심장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죽어요.
자,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신장이나 폐 같은 거는 장기 적출을 해도 하나가 있어도 살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장기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심장이죠. 유도 그렇고, 유도 잘라내서 쓰는구나. 유도 잘라서 쓰기도 하고. 자, 한 개밖에 없는 장기들이 있어요. 뭐 췌장도 그렇고, 어떻게요? 저기 심장도 그렇고. 자, 간은 한 개밖에 없는데 반절만 잘려서 이식해도 어떻게 괜찮아요. 자, 이걸 갖다가 부분 장기 적출이라고요. 자, 완전 장기 적출은 어떻게 해요? 다 사람 목숨을 걷어내고 싹 장기를 뽑아내는 게 완전 장기 적출이에요. 그러면 심장이나 이거 뽑으려면 완전. 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 인공 심장이 나와요. 인공 콩팥도 나와요. 자, 인공 폐도 나와요. 지금 인공 심장까지는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모든 장기가 인공 기계로 해서 가능해요. 만들어내는 게. 근데 문제가 뭐냐? 기계로 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한계가 있어.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가난한 사람들이 심장을 갖다가 팔아요. 자, 심장을 팔면 죽잖아. 이제 심장을 팔고 거기다 뭘 끼워요? 인공 심장을 갈아 껴요. 자기 심장을 팔고. 자, 대표적인 게 대처가 안 되고 하나밖에 없어. 이거 빼면 죽어. 그게 심장이야. 자, 심장을 갖다가 이걸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 인공 심장을 넣어요. 인공 심장 값이 훨씬 싸니까. 그럼 그 심장도 어떻게 해요? 팔 수가 있어요. 부분 장기 적출로. 자, 이게 왜 가능하냐? 문명이 발달하고 이게 공황 상태가 오면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자기 장기를 싹 팔고 어떻게 해요? 아내가 다 어떻게 기계 장기야.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이보그로 넘어가기도 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 나중에 이제 팔다리도 저거니까 사이보그와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이보그 시대가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이보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이보그 시대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사냥하러 다녀요. 예, 은하철도 999의 이 얘기죠. 사이보그 종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을 어떻게 사이보그들이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도축하러 다녀요. 실제로 사냥을 하러 다녀.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시대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이것도 영화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이보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 혁명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장기를 팔아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팔면, 인공 심장을 타고 사면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발생하냐? 공황주기에 이게 비일비재가 생겨, 이게. 자, 공황주기 되면 어떻게 실직자가 넘쳐나. 그럼 실직자들이 어떻게 빵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장기를 갖다 팔아요. 자, 예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밥을 먹기 위해서 피를 팔았다고 하죠. 똑같아요. 자, 이런 시대가 와. 자, 그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되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유계획이야, 이거. 자, 이대로 놔두면 진짜로 큰일 나, 이게, 가면. 지금 자본주의 끝바지야, 이게. 그래서 내가 사유개혁을 계속 외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근데 사유개혁을 해도 그 인간들의 의식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사유제도라도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해요.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공산주의예요. 자, 공산주의가 굉장히 의식 수준이 국민들의 그 구성원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바라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현 인류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어떻게 돼요? 멸망을 한 거예요.
새 시대가 가는데 사회개혁을 할 건데, 아무리 좋은 제도로 해서 사회개혁을 해도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식 수준이 이기적이고 낮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 많아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수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야, 이게. 그리고 앞으로 지구의 인구를 아마 10억까지는 줄일 거야, 아마.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 지구의 인구가 10억도 많아요, 굉장히. 근데 예전에 70 몇 억이었죠. 거의 100억까지 가면 어떻게 돼? 아비규환 상태가 일어나. 자, 이렇게 하면서 지구의 인구를 일단 10억까지 줄이면서 이걸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 그럼 그런 일이 아니라 덜 일어나요. 네, 사회적인 갈등이 적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더 줄어들어요. 자, 오늘 제가 영화의 한 편, 그 영화가 제목이 뭔지 몰라. 그냥 어느 영화라고 할까? 제목을. 어느 영화의, 불평등한 이야기? 모르겠다, 하여튼. 한번 올릴 거예요, 이거를. 영화 해석 강의를 한번 올릴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여기 제가 게임 채널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죠. 이 오버워치도 그 시대에 걸려 있을 때예요. 공황 상태에 발생한 일이에요. 자, 오버워치 게임을 보면 공황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로봇을 막 때려 부셔요. 뭐 에피소드 장면에 나오죠. 뭐 보면 껄렁껄렁한 동네 양아치 같은 애들이 이 개새끼 하면서 로봇을 막 때려 부시죠. 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때려 부실까, 걔네들이? 왜 AI 로봇 때문에 어떻게 휴직자가 된 애들이야. 공장에서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AI가 일자리 다 뺏은 거야, 그 로봇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봇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그게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로봇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때려 부신 거야.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이때 놔두면. 자, 앞으로 이런 잔인한 시대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우리 그냥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와요. 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수수의 사람들이 개혁해봤자 이거 안 돼. 모든 인류가 어떻게 이거를 합심해서 이 개혁을 해야 돼. 비둘기가 죽었네. 누가 비둘기 여기다 이렇게 죽였디야. 비둘기 암살당했고, 얘 딱 보니까 독국물 먹었네. 그죠? 얘 청산가리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배에 이렇게 들여대면 독국물로 죽으네. 어떻게 보면 아니야. 예전에 참새 같은 거를 이렇게 사냥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 청산가리 같은 거를 참새 같은 거를 이렇게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이런 모양으로 죽어 있어요. 새가 독곡물을 먹으면 이런 자세에서 죽더라고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청산가리로 참새들 사냥하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딱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죽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